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와! 야,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짜잔. 네, 짜잔 짜잔. 아빠가 들려주는 숭례문 이야기. 숭례문 이러면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요. 국보 이론이 화재 사건으로 다 불탔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쏙쏙들이 다 또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 아빠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숭례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작가 선생님이 실제로도 딸하고 같이 이렇게 유적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나 봐요. 이분이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책인데 참 좋았어요, 저는. 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문학은 왠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아빠가 읽어주는 숭례문 이야기, 엄마가 읽어주는 숭례문 이야기, 이래서 매일매일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 아빠가 좀 더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는지, 엄마가 또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는지, 이것도 아이들이 부모님 평가 들어가면 재밌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네요. 오, 그렇구나. 네. 요즘에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나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죠? 다르겠네요. 엄마가 들려주는 거와 아빠가 들려주는 거. 숭례문 하면 조선시대 때 지어졌던 남대문인 거잖아요. 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까지 그 이름들이 각각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도전이 지은 거잖아요. 네. 숭례문은 예를 숭상한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숭례문이 어떻게 지어졌고 화재가 났을 때 다시 소나무로 지어야 되는데 소나무는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베어왔는지 그리고 소나무 벨 때는 어떻게 또 하는지 이런 것까지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소나무 한 그루도 그냥 막 배워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읽어도 이런 거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소나무 그냥 안 베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벨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배워야 되죠? 나무는 좀 신성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시대에는 아주 소중한 게 나무인 게 땔감으로도 이용되고 이렇게 건축물에도 사용되고 많은 곳에 사용하다 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에도 예를 갖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리고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또 소나무일까?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자세히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궁금하네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은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상식 하나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표현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 작가분이 너무 멋지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단청도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숭례문은 어떤 또 단청을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숭례문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다른 궁궐이나 이런 데 현판이 다 가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숭례문만 이렇게 세로로 현판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그 이유도 이 책 속에 또 다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소개하기 전에 이제 아빠가 네. 읽어주시기 네, 전에 네. 또 질문도 한번 해보고 아까 그렇죠. 선생님이 소나무 질문하신 네. 것처럼 네. 참 이 책을 읽을 때는 질문을 많이 해줘야지 아이들이 상상력이 막 자극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계속 이런 책을 다루는 이유도 그거죠. 그냥 이런 책들은 도서관이나 집에서는 얼마든지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처음에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야기 속에서 알려드리는 거죠. 책 한 권을 접해도 표지나 아니면 제목을 보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질문 던지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요? 네. 무조건 책 읽어 이렇게 해서는 재미 못 느끼죠. 사실은 이거를 아이한테 읽으라고 던져만 주면 그냥 이런 책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걸 어른들이 읽어주시면서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아이가 호기심도 생기고 또 궁금증도 해결하고 그러면 책이 이렇게 유용하구나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파인만 알죠? 네, 파이만. 과학자. 네. 그 분의 아버지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아들이 호기심이 많았는데 그 가난한 집 살림에도 백과사전을 사주면서 백과사전이 사실 어려운 말이 많잖아요. 과학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쉽게 아빠가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 파인만도 탄생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책을 부모님이 꼭 읽어주십사 하는 것도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위인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 멋지다 그 말. 네. 이 녀석들 이제 앞으로 그냥 쑥쑥 나갈 일만 있는데 이 정도는 부모님께서 해주셔야죠.
독후 활동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아빠가 딸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숭례문을 구경시켜주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네. 딸 입장이 되어서 아빠가 이렇게 정말 숭례문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 아, 참 감사하다. 내가 네. 숭례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아빠한테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숭례문 다녀와서 숭례문이 어떻더라. 아빠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더라.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울산이잖아요, 저희 네. 지역이.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 울산에 이제 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울산의 문. 네, 여기 아. 이제 숭례문이가 서울을 대표하잖아요. 네네. 조선시대를 네. 대표하고. 그렇다면 네. 우리 한번 울산을 대표하는 문을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 그림이나 이렇게 이걸로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려보는 거예요. 오. 편판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 문을 어떻게 지을지도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린 후 발표해 보면 좋겠어요. 오,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순간. 네. 저는 그렇게 만약에 독활동을 한다면 네. 처형문을 만들 거예요. 처형 좋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처형문 만들고 싶어요. 그 아이디어도 괜찮다. 네. 여러분, 오늘도 독서하세요.